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일단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꽤나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산업에 대한,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사주 소각을 드디어 하겠다고 밝혔고, 실질적으로 3% 정도의 그런 발행 주식 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죠. 대략 작년 기준으로도 6% 이상의 이제 배당률을 보였고, 아마 올해에도 이 정도 속도와 이 정도의 배당률이면 아마 7%까지 6% 이상에서 7%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한 그런 배당률이 총 배당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몰라보게, 네, 정말로 몰라보게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별로 없어요. 딱 핵심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인프라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포스코홀딩스와 관련된 것들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터리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된 세제 혜택 조항이 있죠. 따라서 이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밝힌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을 이루기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제조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에도 이제 미국 혹은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만들어진 생산된 소재라던가 배터리가 아니라면 이런 미국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밝힌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배터리 소재와 배터리 원재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FTA에 체결되어 있지 않고요. 미국이 대놓고 중국의 배터리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원재료 싸움인 거예요. 뭐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배터리를 조립하거나 혹은 전기차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의 기술 없이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와 그리고 원재료, 부품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인데, 사실 이 부품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배터리 기업들 혹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상당히 바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포스코홀딩스는 지금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철강 기업으로서의 그런 실적 성장이라던가 혹은 철강 산업과 함께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뿐만이 아니죠. 뭐 2차 전지 소재라던가 혹은 리튬, 니켈, 수소라던가 에너지, 특히나 이제 식량까지, 거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산업에서 이거 힘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20조 원 이상을 배터리 소재 산업에만 투자를 쏟아붓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산업이에요. 이미 5만 톤 이상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2023년부터는 이쪽에 대한 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국산 원재료 소재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가 2004년부터 아르헨티나라던가 혹은 뭐 호주라던가 이쪽에 대한 리튬 광산을 통해서 리튬을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 지금까지는 최강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PR도 뭐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정도로 5가 안 되죠.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작년 실적 기준으로도 한 4에서 5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리튬에 대한 그런 성공적인 진출과 배터리 소재라던가 수소, 에너지 쪽에 대한 사업 확장성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있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생산량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보통 7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주가 리레이팅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텔레그램방에도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텔레그램방에도 이 인프라 감축 법안에 대해서 특히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드렸었는데, 텔레그램방에는 일본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굳이 한국 기업에서 찾는다면은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작지 않은 수혜가 2024년, 2025년부터는 발생할 수 있겠다. 특히나 리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소 광물이죠.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은 반드시 거의 확정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광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쯤 되면은 이미 돈들을 싸들고 배터리 업체들이 다 달려들 거예요. 나한테 리튬을 팔아달라. 아니다, 나한테 팔아달라. 이렇게 돈을 싸들고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아마 2004년 전후로 해서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이 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흑연이라던가 혹은 음극재 이쪽에 대해서도 국산화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따라서 결국 이쪽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크게 수혜를 앞으로 2년 내에 3년 내에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포스홀딩스를 두고 이제 물적 분할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왈가불가가 많았어요. 포스 같은 경우도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이제 재탈바꿈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물적 분할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발행량의 3%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소각을 한다는 조건에서는 꽤나 좀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자사주 소각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첫 시작이 어렵지 이제 앞으로 하면 할수록 특히나 철강 산업에 대한 혹은 리튬 산업 2차 전지에 대한 실적이 지금 정도만 나와준다면 소각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탈바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적도 이제 뭐 철강 기업에 대한 혹은 긴축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철강 가격 또한 굉장히 많이 깎인 것에 비하면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25%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4.5%에 그쳤습니다. 괜히 이제 경쟁력이 1위, 전 세계 경쟁력인 1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기업이 포스코가 괜히 1위가 아니죠. 예, 세계 경쟁력에서 거의 뭐 10년 이상 동안 매번 이제 경쟁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해서도 실적으로서 충분히 왜 경쟁력이 1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와서 2차 전지 소재라던가 혹은 뭐 수소, 에너지 이런 첨단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아니면 배당 이쪽에 대한 주주 친화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본업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이 본업에서 못한다면 아무리 신산업에서 힘을 써준다고 해봐야 실적이 꺾이는 것은 그냥 사실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본업이 잘 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철강 산업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의 뭐 포스코홀딩스라던가 현대제철 이런 대한민국의 철강 기업들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굉장히 궤를 같이 합니다. 물론 최근 2년 동안 이제 중국이 철강 산업에 대해서 거의 100% 자급자족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중국 산업을 반드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은 8월 13일입니다. 따라서 8월 12일 이제 금요일 미국장에서 제가 투자 중인 기업들의 등락률을 이제 찍은 겁니다. 뭐 굉장히 좋았죠. 네, 제 계좌는 현재 가입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좌가 꾸준하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찍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멤버분들에게 제가 투자하는 그런 종목이라던가 기업들 혹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대해 실시간으로 매수했으면 매도했다 매도했으면 매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런 계좌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저번 주에 좋은 마음 기쁜 멤버분들에게는 제 주식 계좌를 이제 공개를 했죠. 제가 이 멤버십을 운영한 지 2년이 넘었어요. 2년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2주에서 3주 사이에 한 번씩 계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좌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 아마 우리 멤버가 된 지 2년 이상 된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계좌 손실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증시가 얼마나 하락을 하든 말든 매번 계좌는 수익권을 유지 중에 있었고 사실 지금은 뭐 너무나도 괜찮은 상황이다,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그럼 중국 정부가 이제 강력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이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이제 중국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도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폭락 시기를 겪었다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문제가 사실 부동산 문제가 그냥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9월 이후부터의 FOMC에서 과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0.75% 이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타겟으로 한다면 0.75%까지는 필요 없어요. 사실 과한 긴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럼에도 0.75% 이상
금리를 올린다. 되게 선거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의 역사상 보면 11월 그러니까 중간선거라던가 대선이 있을 때에는 금리 인상이라던가 금리 인하를 급진적으로 한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미국은 균형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거 개입도 있었지 않다는 그러니까 있지 않았다는 FOMC의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저는 7월까지 좀 몰아서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9월부터도 0.75% 이상의 금리 인상이 올해 말까지 계속된다면 저는 그 타겟은 사실 중국 진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당장에 지금 폭락하고 있는 이런 경기 상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실제로 중국의 관료들 혹은 정책 담당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만 보더라도, 혹은 실질적으로 풀리고 있는 유동성만 보더라도 경기 부양책에 돌입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다만 그런 효과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 효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인프라 투자를 감행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의 혹은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철강에 대해서 자급자족을 밝혔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출세라던가 세금을 물리고 있는 건 보더라도 중국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만 봐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중국의 철강 가격 상승기라던가 혹은 실제로 철강소라던가 구리, 아연 같은 경우는 이미 최근부터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런 인프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수 없는 시기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중국의 이런 철강 산업에 대한 영향을 심리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로서도 이제 250만 원 이상의 주택 공급이라던가 인프라 투자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소설 불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경기 부양을 아예 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이제 쓰이는 철강에서 사실 포스코홀딩스의 주요 매출처 중 하나가 바로 유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그런 인프라 투자를 감행해야 된다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감행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내년부터 1,000조 원 이상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2차 전지라던가 혹은 신산업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업을 봤을 때에도 지금의 실적 정도는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내후년으로 갈수록 인프라 투자가 실질적인 시작 단계에 갈수록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퀀텀 점프하는 시기가 저는 머지 않았다. 특히나 주가는 10중 8구 미래를 먼저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봐도 괜찮은 그런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 분할로 인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반감을 이번 자사주 매입과 역대급의 배당률을 통해서 충분히 상쇄시켜주고 있고요. 추후적으로도 자사주 매입이 혹은 소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주가 리레이팅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특히 미국의 인프라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그런 국가에서 생산하지 않은, 특히 중국을 타겟으로 한 그런 원재료, 소재, 부품 등을 일정 부분 이상 썼을 경우에는 세제 혜택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 외에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원재료,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2024년부터 리튬에 대한 생산 혹은 니켈이라던가 흑연에 대한 생산이 양산이 된다는 점을 봤을 때 2023년부터 발효가 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보다 1년 정도 늦은 시기부터 양산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단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